저이용군은 사실 뭐 아주 위험한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검출이 돼도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자주 있는데요. 이 HPV 검사를 받으신 다음에 저이용군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좀 계세요. 무조건 저이용군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면 사마귀가 잘 생긴다는 걸까요? 나 때문에 상대방도 뭐 사마귀가 생기게 된다면 속담을 넘어서 굉장히 난감하겠죠. 안녕하세요. 자궁난소 치료중심 여성질환 전문 이염여성 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자궁경부암이나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보통 HPV라고 합니다. 고이용군하고 저이용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고이용군 종류 19가지 정도 되고요. 저이용군은 한 21가지 정도로 2가지 합쳐서 40가지 정도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고이용군과는 달리 저이용군은 사실 뭐 아주 위험한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검출이 돼도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자주 있는데요. 이 HPV 검사를 받으신 다음에 저이용군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의외로 저이용군도 그냥 쉽게 생각해서만 안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서 저이용군이 나왔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걸 좀 알려드릴 겁니다. HPV 저이용군도 고이용군처럼 바이러스의 DNA 염기 서열에 따라서 번호를 매겨가지고 구별합니다. 20가지가 넘지만 보통 모두 검사하진 않고요. 주요 번호 보통 9가지에서 15가지 정도만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이용군은 고이용군과 다르게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나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확률이 아주 적은 대신에 성기 혹은 성기 주변 혹은 항문 근처 등에 곤지름이라고 하는 성기 사마귀를 만들어요. 보통 이런 사마귀 자체가 생명에 어떤 위협을 주진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저이용군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렇다면 무조건 저이용군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면 사마귀가 잘 생긴다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어떤 종류가 다양한 만큼 사마귀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번호도 있는 반면에 어떤 번호들은 그렇게 위험도가 높지 않은 번호들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번호 2가지가 있는데요. 6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이 있어요. 이 6번과 11번 중에 하나가 검출이 됐다면 혹은 같이 검출이 됐다면 이때는 조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번호들에 비해서 6번과 11번은 성기사마귀 즉 곤지름을 일으킬 확률이 훨씬 더 높은 바이러스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6번하고 11번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검출이 된 상태에서 만일 성기사마귀가 있다, 즉 곤지름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조금 긴장을 하셔야 돼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이게 곤지름이란 게 생기면 성기 주변이나 항문 근처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제대로 발견을 못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보긴 했는데 조그만 그냥 돌기 같아서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가지 않고 가만히 두고 방치하게 되면요, 애가 점점 커지거나 그 근처로 퍼질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굉장히 속도도 빨라지고 이렇게 넓게 돼가지고 치료나 제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커지면서 닭벼슬처럼 보기에 약간 징그러운 모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뭐 위험한 건 아니지만 볼 때마다 굉장히 속상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곤지름이 생겨가지고 커지거나 혹은 옆으로 퍼지고 있을 때는 즉 바이러스의 활동량이 굉장히 왕성한 시기라는 거예요. 바이러스의 활동이 왕성하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때 만일 관계를 가지게 되면요, 상대방에게도 바이러스를 그대로 전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나 때문에 상대방도 뭐 사마귀가 생기게 된다면 이 속담을 넘어서 굉장히 난감하겠죠. 저이용군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이러스 검출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이용군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도 성기사막으로 가는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오히려 안 생기고 자연 소멸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보통 70%가 자연 소멸이 되고요. 2년 이내에는 보통 90%가 자연 소멸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방치하셔는 안 돼요. 그냥 아예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저이온군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었다면 성기 주변에 혹시 작은 돌기 같은 게 생기지 않는지 자세히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돌기 같은 게 생겨 있다면 곤지름이 맞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거 이후에서 다시 재발하지 않을 때까지 가능하면 관계를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위험도가 높은 6번이나 11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더 긴장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자주 확인을 해주세요. 배우자와 관계를 가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최소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다시 재검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HPV는 어떤 생식기 면역력에 따라서 활동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일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면 생활 습관을 좀 고쳐가지고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식기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경우는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속옷이랄지 바지 같은 거를 너무 꽉 끼는 옷을 입지 않는 게 좋아요. 통풍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탕이나 액상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달달한 음식들, 뭐 빵, 과자, 아이스크림, 주스,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됩니다. 생리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흡수성은 떨어지더라도 순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만일 내가 만성 질염을 앓고 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도 굉장히 약해요. 이런 분들은 적절한 한방 치료 등을 통해서 꼭 치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력 치료는 한방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활 습관도 교정해 보시고 면역력에 좋은 음식도 드셔보시고 하는데도 HPV가 자꾸 검출이 된다 그러면 한방 치료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도 HPV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도움받아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기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일찍 발견할수록 제거가 쉽고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만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